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입니다. 여러분은 도박 행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 중독 문제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도박 중독 치료 현장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도박 문제 선별 검사 도구인 CPGI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도박 문제 수준과 도박 중독 증상 경험 여부, 그리고 자신의 검사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신의 도박 문제 수준과 도박 중독 증상 경험에 대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실까요? 먼저 도박 문제 선별 검사 도구인 CPGI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총 9개의 문항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항별 질문에 대해서 너무 오래 생각하시고 작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바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래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면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한 문항이라도 띄는 문항 없이 모두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점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문항별 점수를 꼭 메모하시면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도박자의 가족이라면 도박자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가족이 대신 작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기한은 도박에서 이뤄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둘, 기한은 도박에서 이전과 같은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걸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셋, 기한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날 다시 도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넷, 기한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무엇인가를 판 적이 있으십니까? 다섯, 기한은 자신의 도박 행위가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섯, 기한은 도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포함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일곱, 기한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박 행위를 비난받거나 도박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8. 기아의 도박 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9. 기아는 자신의 도박하는 방식이나 도박을 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작성하셨나요? 그렇다면 문항별 작성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도 같이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작성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보시면서 이후 영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의 도박 문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점수 합산에 대한 결과가 다음에 비문제성 수준, 저위험성 수준, 중위험성 수준, 문제성 수준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도박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문제성 도박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문제성 도박 수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검사 결과가 8점 이상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전국 성인 기준 1.06% 안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도박으로 인해서 전국 성인 기준 1% 안에 속하는 문제를 경험하셨다는 이야기이며 도박 문제 경험 상위 1%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3에서 7점이신 중위험성 도박 수준은 전국 성인 기준 4.28% 안에 속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점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나의 도박 문제의 경험이 전국 상위 1%라니, 혹은 전국 상위 4%라니 결과에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다음은 나는 도박 중독 증상 경험을 어느 정도 경험했을까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검사는 총 9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의 문항은 도박 중독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없다와 가끔부터는 있다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각 문항의 점수가 1점 이상으로 작성된 문항들은 몇 개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3점에 해당되는 문항은 몇 개가 있으신가요? 이 결과는 지난 1년간 도박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한 힘듦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지난 1년 동안 1점 이상으로 작성된 도박 중독 증상의 경험의 수가 많다면, 그리고 3점에 가까운 문항수가 많다면 여러분은 도박으로 인해서 힘듦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도박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선생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은 이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도박만 안 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나는 어떠한 도박 중독 증상과 힘듦을 경험했을까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문항별 점수 결과에서 1점 이상으로 작성된 문항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는 내가 경험한 증상과 힘듦이 무엇이고 경험한 증상에 대해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 때 나의 도박 문제에 대한 수준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제성 도박 행동 경험으로 1번은 초과 베팅의 경험입니다. 이는 절제가 아닌 무절제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은 도박 내성 경험입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더 큰 쾌감을 위해 자극을 더 주는 것을 말하며 중독에 빠졌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3번은 추격 매수 경험입니다. 이는 돈을 따기 위해서, 본전을 찾기 위해서 다음에 또 도박을 하게 만드는 경험이죠. 그리고 4번은 도박 자금 마련에 대한 노력의 경험입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이든 해보는 경험이죠.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다음 문항들은 그러한 결과의 내용입니다. 5번은 도박 관련 문제가 스스로 있다고 느끼는 경험이며 6번은 도박 때문에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경험입니다. 7번은 타인으로부터 도박 행동에 대한 지적받은 경험이며 8번은 도박으로 인해 재정 문제가 발생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9번은 도박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은 도박으로 인해서 어떠한 증상과 힘듦을 경험하셨나요? 증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점수 결과가 중위험성 도박 수준 및 문제성 도박 수준으로 나타났다면, 그리고 문항에서 증상의 경험이 많고 그 강도가 강하다면 이제는 그 힘듦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박 문제 수준이 높고 증상 경험의 수가 많으며 강도가 강하다면 나는 도박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도박 문제를 경험했다가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서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도박이 하나의 문제 행동이 아닌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바라봐야 하며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박 행동이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문제도 알았고 증상도 알았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막연하게 혼자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나는 도박이라는 행동을 계속 이끌리는 생각, 감정,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대처도 있었죠. 지금 혼자서 생각하면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운영하는 헬프라인 1336이나 단도박 자조모임, 전문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및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도 받고 나의 중독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기술도 익히시길 바랍니다. 만일 현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계신다면 자신의 단도박과 회복을 위해서 그 전문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이 속상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가 아닌 현재가 중요하고 그 현재가 미래를 만들 수 있기에 지금은 변화를 위한 현재의 선택이 중요할 때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단도박과 회복을 위해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두고 더 성장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은 힘이지만 선생님의 회복을 응원하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